네, 안녕하세요. 리터라이브입니다. 자,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 선택 과목에 대한 이제 영상으로 네 번째 영상으로 영어 교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제 국어와 수학 이제 교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나 그다음에 수학보다도 훨씬 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또 진로하고 연계해 보기에 이제 좀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네, 영어 교과에서 상당히 좀 우수한 생기부를 또 이제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 교육 과정에서 영어 교과의 수행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이제 과목별로 이 영어 교과를 또 어떻게 활용했을 때 이제 대입에 우리가 이제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 영어 교과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영어 교과도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뭐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통상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수하게 되는 그런 교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영어 1, 2, 기본 영어 1, 2. 네, 요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이전에 그냥 영어라는 단일 과목으로 되어 있었던 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공통 영어 1, 2, 기본 영어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역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은 영어 1, 2, 영어 독해와 작문 그래서 총 3개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영미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영어, 독해 작문, 그 다음에 직무영어,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직무영어, 직무수학, 뭐 이렇게 이제 직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은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그 다음에 세계문화 영어,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앞선 국어와 수학 교과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모두 다 이제 선택 과목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사이에 이제 주로 많이 편성이 되는데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지정 과목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관련된 부분도 학교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학생 선택에 맡기는 그런 형태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국어나 수학과는 좀 다르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연관해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도 조금 이제 다채롭게 자신의 진로 역량을 어필하기에 괜찮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 선택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 여타 과목에 비해서 크게 고민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관련 교과목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통 과목으로 공통 영어 1, 2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영어 과목이 이제 뭐 기본이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영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루는 이제 세부 주제들도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진로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다양한 주제별 지문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진로하고 연계하기에 상당히 이제 좋은 교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 정보나 이수학점 관련된 부분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공통국어, 공통수학하고 이제 동일하게 성취도 표기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등급 표기되고 기본 4학점이지만 3학점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핵심 아이디어와 지식 이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칸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이제 그 요즘에 조기 영어 교육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학생들 사이에 이제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했던 지금까지 학생들의 학생부를 좀 보면,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업하는 영어 교재 또는 영어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영어 주제, 지문들이 있는데, 그 지문들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인문부터 시작해서 자연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주제를 분석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엮어가지고 조금 더 심화 탐구하는 그런 형태로서 어떤 발표나 스피치 능력 같은 경우들을 테스트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수행평가 과제로 내주고 해서 뭐 프리젠테이션 능력 같은 경우를 이제 평가받는 뭐 그런 수행평가들도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것들을 이제 좀 사전에 좀 잘 파악해 놓으면 나중에 영어 지문을 공부해 보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 연관된 지문을 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진로 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주제로 끌고 간다면 상당히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단순히 이제 뭐 주제를 탐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어 관련된 독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영어라는 교과목이 국어라는 교과목과 대단히 유사한 성질을 좀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진로가 제가 영어에서 다루는 지문들 주제가 워낙 이제 다양하다 보니 진로 역시 다양한 진로를 엮기에도 대단히 좋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와서 영문학과를 비롯해서 이제 어문 계열, 어학 계열 쪽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영어 성적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어 내신 등급뿐만이 아니라 성취도 그리고 세트까지 어문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성적 관리까지 철저히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 및 관련 직업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이제 어문 계열이 중심되어서 나오긴 했으나, 아니면은 외국어를 활용하기에 되게 이제 적합한 그런 직군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영어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직군은 여기서 이제 제시된 거 이외에도 워낙 이제 다양한 직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서 영어하고 이제 매칭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시 공통과목 기본 영어 1, 2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아마 수학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공통수학 1, 2, 기본 수학 1, 2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4개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시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앞서서 수학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수학 1, 2는 공통 수학 1, 2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아마 영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공통 영어 1, 2를 깔아 놓겠지만, 뭐 이제 대체제로서 기본 영어 1, 2를 깔아 놓음으로써 그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듣기나 말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능력치들을 이제 학습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편성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인 취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자, 그래서 평가 방식이나 이수 학점에 대한 부분들도 공통 영어 1, 2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역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와 지식 이해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간단하게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및 관련 직업도 역시 영어 관련된 학과들만 나와 있지만, 기본 영어를 만약에 이수한다고 해도 진로에 대한 활용성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선택 과목이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2, 고3 때 보통 이제 이수하는 교과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선택 과목을 듣는다라고 하면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야 될 과목들은
고1 때 미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진로, 적성을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 앞선 동영상들에서도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잘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영어 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학생들의 선택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지정 과목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영어 원 과목을 선택하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 공통 영어 1, 2나 기본 영어 1, 2를 이수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 1이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수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른 과목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인 그러니까 뭐 어휘도 되게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고 말하기도 중요하고 듣기도 중요하고 정말 이제 그 포괄적인 어떤 영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를 초점을 한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이 1학년 때보다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2학년 때 영어 수행 평가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 또는 발표 같은 경우, 토론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역량을 어필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단순히 어떤 주제 탐구에서 끝내지 말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러니까 의사 전달 능력 같은 경우를 원활하게 보여주는 것이 생기부에서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제 영어 시간에 어떤 발표 관련된 과제들이 나오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어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영어 2 과목인데, 그러니까 영어 1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영어 1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끝나게 되면 아마 2학기 때는 영어 2라는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요 과목도 역시 성질은 영어 1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 정보나 이수학점 관련된 부분들도 영어 1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적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학점 자체가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적 이외에 어떻게 해서 수행평가를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영어 이제 교과 세특에 매우 중요한 이제 평가 지표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영어 독해와 작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또 일반 선택 이제 과목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영어 독해와 작문은 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아마도 3학년 1학기 때 이제 보통 이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2학년 때 편성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3학년 때 이제 편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평가 정보나 이수 학점 관련된 부분들은 앞선 일반 선택 과목이었던 영어 1, 영어 2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우는 내용들은 뭐 기본적으로 영어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 과목이 3학년 때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영어는 그렇게 제가 길게 설명드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과목이 있는지만 좀 빨리빨리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영미문학 읽기가 나와 있는데, 이 점이 일단 보면은 이전 교육과정하고 좀 많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자체가 내신 등급이 산출이 안 되고 성취도만 나와 있었는데, 뭐 이미 총론에서 제가 올렸던 첫 번째 영상이었죠. 그 총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내신 평가 방식은 내신 5등급제로 융합선택 과목, 그러니까 사회 융합선택 과목과 과학 융합선택 과목 총 9개 과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과목들이 사실 내신 등급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3학년 때 만약에 선택한다고 해도 사실 이제 내신 등급을 관리해야 되는 좀 부담은 분명히 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전 교육 과정에 비해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신 등급이 산출이 안 됐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지필고사 중요했겠지만 수행평가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어느 정도 열심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수행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적도 그리고 생기부도 그 퀄리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현재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 등급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영미문학 읽기라고 하는 이 과목인데, 과목의 특성상 이제 놓고 보셔도 뭐 영어 원투, 그다음에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과 연계된 과목으로 시, 희곡, 소설 등 영어로 쓰인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취지 자체는 영문학과를 비롯한 기본적으로 어문 계열 쪽을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 또는 이제 뭐 문예 창작을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 요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서 이제 살펴봤던 뭐 공통 영어야 뭐 당연히 다 든다 치더라도, 뭐 영어 원투도 뭐 거의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이수한다고 치더라도, 다른 교과군과 달리 영미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 전공 쪽으로, 또는 이제 제2외국어 계열 전공 쪽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적합한 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미문학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진로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살펴보시고 가시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영어 발표와 토론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어 수행평가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어떤 탐구 주제를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이외에도 영어 수행평가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단순히 어떤 진로하고의 연계 주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 능력, 그러니까 영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자신의 의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영어 발표와 토론이라고 하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꼭 영문학과를 비롯한 어문 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만 중요한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영어 이외의 여러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개 정도의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뭐 학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영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과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행평가 그리고 발표, 프레젠테이션 능력 등을 보여주기에 좋은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영어 발표와 토론이라는 과목들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2학년 때, 이제 1학년 때는 뭐 영어 발표 토론 과목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학년 때 아마 3학년을 염두에 두고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때 이 과목 조금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이제 선택할 때 자신의 진로가 꼭 영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과목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진로 및 관련 직업이라고 해서 뭐 국제통상, 국제학부, 국제관계, 무역학과 등 무역과 또는 국제학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 이외의 여러 진로에서도 이 영어 발표와 토론이라는 과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과목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심화 영어고요.
자, 심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1 그리고 영어 2와 연계된 심화 과목이다라고 해서 심화 영어는 어떤 영어의 학습적인 학업적인 역량, 그러니까 진로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심화 영어라는 그 과목의 이제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영어에 관련된 학업적 역량을 보다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평가정보 이수학점은 앞선 과목들과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볼 때 이 심화 영어 같은 경우는 어문계열 쪽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상당히 이제 필요한 그런 교과목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진로를, 그러니까 어문계열 이외에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굳이 심화 영어까지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 들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영어 발표 토론이란 과목을 선택을 해도 되니까. 근데 어문계열 쪽을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심화 영어 같은 경우 이 과목을 또 이수하는 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도 역시 심화 영어하고 좀 비슷한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길게 설명할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직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직무 영어 선택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과목도 일단 이제 뭐 대충 예상을 해보면 어쨌든 이제 진로하고 연계하기에는 그렇게 뭐 나쁜, 그러니까 그 상당히 좀 좋은 과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사실 직무 영어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외국어 또는 이제 국제학, 무역 관련된 학과들에선 직무 영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요 관련된 학과들에서는 직무 영어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융합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합선택 과목에는 실생활 영어 회화가 있습니다. 자, 실생활 영어 회화가 있는데, 실생활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말 그대로, 실생활 속에서의 어떤 영어 회화, 그러니까 말하기 능력 같은 경우를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한번 이제 뭐 배우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요 내용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융합 선택 과목이니까 뭐 그렇죠. 여기 이제 보면은 통번역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고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필요한 교과목이 될 확률이 이제 좀 높고요. 그 이외의 진로 같은 경우에도 수행평가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의사소통이나 의사절단 능력을 확인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융합선택 과목으로 이제 한번 선택을 한번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은 그런 교과목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뭐 미디어 영어라는 과목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영어, 외국어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전에 이제 제가 국어 교과군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도 하고, 그리고 이 미디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좀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인쇄 매체를 떠나서 영상 매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개별적인 사실들을 전달해 주는 것들, 그리고 그 사실들의 전달 속도가 이전의 인쇄 매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과목에서는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어떤 이제 뭐 영어 이제 배우는 영어인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 뭐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이제 뭐 나와 있는 뭐 이런 미디어라고 하는 범위가 이제 굉장히 좀 넓다 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역시 진로하고 연계해서 활용해 보기에 상당히 좀 좋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이나 방송이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한정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매체들이 그 섹션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와 진로를 엮어서 탐구해 보기에 이 미디어 영어도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교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신문방송이나 이제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언론 미디어 관련된 학과들을 진학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겐 특히나 더 필요한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문화 영어. 그러니까 확실히 그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걸 좀 보면은 정말 이제 주제들을 이제 인문하고 뭐 자연 이렇게 경계를 두지 않고 학문 간의 어떤 융합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의 성질 특성이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융합선택 마지막 과목으로 세계문화와 영어라는 게 있는데, 네,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수업을 만약에 이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3학년 2학기 때 주로 신청하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아무래도 뭐 입시를 준비하고, 뭐 내신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세계문화 영어라는 이 과목은 3-2학기, 3학년 2학기 때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배우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교과서 이외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또 자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제 흥미롭게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여행 관련된 이런 직업군을 선호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이 과목이 매우 중요한 선택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교과목들만 한번 쭉 살펴봤고요.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영어 교과 자체가 영어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대단히 깊이 있게 탐구하기보다는 영어라고 하는 정말 이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진로, 적성,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표현하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까지를 어필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질을 정확하게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기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2022 개정교육과정 영어 교과분에 관련된 네,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사회교과군과 과학교과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제 사회교과군과 과학교과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진로와 적성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